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이후에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해서 이딴 공습에 나선 건데 과연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헤즈볼라의 지도자였던 하산 나스랄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나스랄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이죠. 얼굴. 상징. 네, 헤즈볼라의 그냥 헤즈볼라 자체다. 그래요? 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고 예. 사무총장직이 사실상 헤즈볼라의 가장 높은 직이거든요. 세크리터리 제너럴인데 1992년 임명이 됐습니다. 전임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암살로 사망하고 본인이 됐고요. 올해 92년부터 했어? 올해 32년 정도 되죠. 예.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왔고 예. 특히 뭐 그냥 이끌었다기보다는 카리스마가 있고요. 예. 특히 아랍 지도자들은 특히 이런 지도자들은 연설을 잘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연설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아무래도 종교적인 의미도 좀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 또 시아파의 헤즈볼라들은 지도자들이 그 신학교 출신이에요. 이슬람 신학교, 시아파 이슬람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성직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이슬람은 성직자라는 제도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서 아랍어로 연설을 잘해야 자기 지지자들도 좋아하고 그다음 전 아랍권에도 상당히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카리스마 있었고 연설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의 어떤 소모전을 잘했어요.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 전쟁 이후에 레바논 남부에 절수하지 않고 거주하고 주둔하고 있었는데 헤즈볼라가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남부 지방 누가 죽었다, 군인 누가 죽었다, 몇 명 죽었다는 게 이스라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2000년에 헤즈볼라와의 이런 저항에 부딪혀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땅에서 레바논 남부에서 몰아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큰 성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해낸 거죠. 그리고 2006년에는 또 제2차 레바논 전쟁이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을 했는데 여기도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잘 싸워졌어요. 헤즈볼라. 그때 뭐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뭐 패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본인들의 주장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때 한 120명 민간인하고 군인이 이스라엘 측에 사망했어요. 대단히 큰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했던. 그러니까 본인이 다 진두지휘했단 말이죠. 그만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죠. 자, 그럼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였을 건데 이번에 암살을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보도 보니까 어느 때보다 헤즈볼라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게 이제 하산 나스랄라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들이 전부 다 뭐 제거가 됐다. 이스라엘 표현으로 하면 뭐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럼 이제 헤즈볼라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까? 조직 재건이 불가능해요? 거의 괴멸 수준이다. 아, 그래요? 네. 병력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병력은 남아 있죠. 병력은 뭐 7만, 8만, 더 많게는 10만 정도 됩니다. 뭐 미사일이나 로켓판 20만 개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휘부가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다 그랬기 때문에 재건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잘 버티면 이 국면에서 잘 버티면 재건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단히 역사상 초유의 거의 뭐 괴멸 수준으로 당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복 공격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쏘고 있고요. 사실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중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4,500발 이상의 뭐 로켓과 미사일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많이 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휘부가 없어서 결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란이 또 전면전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스파이를 심어서 18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지휘관 누구 모여서 몇 시에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벙커버스터로 2초 간격으로 한 5분 동안 100개를 투하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정보력이 이 정도로 막강합니까? 이미 나스랄라 전에 헤즈볼라의 지휘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뭐 삐삐 공격도 있었고. 10명 이상 정도의 헤즈볼라 지휘부가 다 암살됐기 때문에 사실상 헤즈볼라가 이용하고 있는 내부 통신망이 다 털렸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나스랄라도 본인이 털릴 줄 암살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겠죠. 뭐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죠. 왜냐면 최근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니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알았는데 왜 그러면
숨지 않고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예.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에 거기서 회의를 했는가? 이것은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충분히 이스라엘이 암살할 수 있었는데 예. 그 파장을 염려해서 살려뒀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나까지는 나는 죽이지 못할 거야라는 예. 그런 자신감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그 얘기는요, 교수님이 18년간 스파이 심어서 추적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이스라엘이 암살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어딘지 알았어 해서 때린 게 아니라 다 위치와 정보 다 들고 있었는데 네. 뭐 지난달 작년에도 때릴 수 있었는데 지금 타이밍을 봐가지고 때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결정만 안 한 거지. 예. 얼마든지 몇 번의 기회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지금을 택한 거예요? 지금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바뀌었어요. 예.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삐삐 폭탄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대 헤즈볼라에 대한 전략이 바뀌었어요. 제거 쪽으로 가나 보죠. 전체 괴멸 쪽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삐삐 전까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정강도 전쟁을 해왔잖아요. 예. 그냥 치고받고 잼만 날리던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예.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훅을 날린다거나 완전히 밀어버리지는 않겠다. 어허. 그거는 헤즈볼라가 가진 무기 체계가 강하기 때문에 예. 저기 테라비브를 공격하면 우리도 힘들 것이고 로켓포. 비용이 크니까 예. 대충 이 정도로 넘어가자 했는데 삐삐 폭탄부터 완전히 전략이 바뀌고 더 이상의 잽은 없고 예. 여기에서 우리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단판을 짓자. 그러면 예. 이스라엘 네타냐후 생각은 예. 하마스가 사실은 이스라엘 들어와서 인질도 데려간 이후에 네.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거를 기회로 해서 네.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까지 완전히 정리한다. 그렇죠. 근데 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 10월 7일 날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공격했고 예.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겠다고 먼저 공격했어요. 물론 예. 이전에도 많이 교전이 있었지만 예. 이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사실 뭐 이스라엘로서는 그리고 매번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 마라. 예. 이거는 가자 뭐 우리 하마스하고 우리 문제는 네가 왜 개입하냐. 예. 근데 뭐 헤즈볼라가 나사랄라가 말을 듣지 않았다.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거고 이번 판에서는 네. 헤즈볼라도 또 먼저 공격한 거니까 얼마든지 대응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뭐 명분이 있다 이 명분도 얘기잖아요. 있고 상황도 이스라엘 여론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7만 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1년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그렇죠. 중부 지방에 대피 있었습니다. 예.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이 앞서 이제 괴멸된 건 맞는데 헤즈볼라가 제거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 외신 보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지상군을 레바논과의 국경선에 배치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면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절반 이상이 된다고. 레바논 국경 넘어가지고 네, 베이루트까지 진격한다고. 베이루트까지는 안 가죠. 그래요? 베이루트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요? 예. 82년 헤즈볼라는 일종의 레바논 반군이니까. 그렇죠. 예. 베이루트까지는 안 가는데 이스라엘이 시상군을 넣으려 하는 이유는 예. 그 레바논 국경 사이에 땅굴을 하마스처럼 똑같이 파놨어요. 예, 거기 참호에 무기 있죠. 예. 그다음에 로켓 발사대 있죠. 예. 이런 거 제거하지 않으면 로켓이 계속 날아올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상군이 이제 들어가도 저는 대규모로 안 들어가고 예. 아주 소규모의 지상군이 들어가서 작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 그렇게 지상군 투입하면 헤즈볼라가 지금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합니까? 지휘부 개멸인데? 지휘부 대멸해도 아직 그 무장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전이 일어날 수 있죠. 교전은 일어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밀릴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밀리겠죠 조금은. 그래요? 이번에는 2006년과는 다른 상황이 예. 될 수 있다. 예. 교수님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 문제가 이란 때문에 좀 더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거는 이란이고 네. 뭐 헤즈볼라 뭐 이란 후티 반군 다 뭐 이스라엘 쪽에서 악의 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란은 어떻게 할 거로 보십니까? 지금 말은 계속 세게 나오거든요. 네. 보복할 것이다. 보복할 네, 것이다. 이란이요. 이란 계속 뜸을 들이고 있죠. 예. 그리고 이미 7월 31일 날 하마스 누구죠? 최고지 이스마일 하니아가 죽었을 때도 예. 보복한다 그래놓고 보복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뜸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엄청난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보복을 해야 되는데 예. 새 대통령이 친서방 온건파죠. 핵협상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찬물 끼얹잖아요. 찬물을 끼얹는 일이에요. 예.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하고 다시 단판 뭐 직접 충돌이 난다면 4월처럼 예. 어떻게 이거 추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고민이 심하죠. 그러나 헤즈볼라는 또 이란이 가장 아끼는 단체란 말이죠. 예. 이거를 그냥 완전히 무너지도록
가만 놔두는 것도 이란 측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고 면이 안 서죠.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봤을 때 아니 아버지가 큰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약도 안 먹이고 뭐 하냐. 그러니까 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중요한 거는 했다가 섣불리 또 이스라엘과 미국의 또 반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미국이 또 전략 자산을 배치하고 있고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번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두려워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상군 파견은 쉽지 않을 거고. 없습니다. 그럼 미사일 공군력은 저 절대적으로 밀리고. 미사일밖에 없죠. 그럼 미사일 잘못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본토 때렸다가 그걸 비밀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뭐 유전 이런 거 때리면 더 피해가 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일각에서 파병하겠다 이거 얘기 나오는데 아직은 뭐 일단 정치적인 수사로 보시는 겁니까? 파병을 하겠다 갈 사람 있으면 지원병을 징집해서 보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갈 사람 있으면 와라. 그럼 우리가 보내줄게 이런 방식. 근데 이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란 그런 관리한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속내는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도 이란이란 전면전은 불편한 데니까 아니면 그래 이번 기회에 들어와. 그러면 나 핵시설 때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세요. 이스라엘은 뭐 들어와 주면 좋죠. 역시 확전을 원한다는 거죠. 들어와 주면 좋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역시 이제 뭐 이란하고 이렇게 직접 대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마실 나가듯이 그냥 슬 나가서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특히 또 뭐 예를 들어 뭐 저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같은 일종의 게릴라 반군이 아니고 정규군이잖아요. 이란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핵시설을 제거하면 좋죠. 이스라엘로서는. 그게 사실 나타냐고 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이란이 오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할 수 있다. 이게 뭐 원하진 않지만 때리면 피하진 않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한테 사전에 우리가 헤즈볼라 때릴 건데 알고 계세요가 아니고 뭐 의논한 게 아니고 거의 뭐 미국을 패싱했다. 사후에 통보했다. 선함살 후통보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미 작전 진행시키고 사후 보고한 거죠. 사전 보고하면 또 욕먹잖아요. 그래서 막았을 것이다. 막고 뭐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이런 중요한 비밀 작전은 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미리 알려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의 뭐 사후 보고합니다. 미국 입장은 어때요? 완전히 패싱당한 거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은 좀 이제 이 방송 용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뒷방들 일근이 됐습니다. 바이든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안 나가잖아요. 바이든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타냐고 바이든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해리스는 어때요? 해리스는 근데 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냐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일종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미국의 권력이 공백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후 통보하고 지금은 내 맘대로 해도 된다. 그리고 시점도 전쟁 타이밍이 보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선거 기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무리 나타냐를 목을 조우고 싶지만 선거 캠페인 해야 되고 유대인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이스라엘에 또 안 좋은 얘기하면 또 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냐로서는 훨씬 좋은 기간이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는 유대인 자금 얘기인데 대선 앞두고. 자 그러면 지금 휴전 협상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가자지고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헤즈볼라와 지금 뭐 전면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 그렇죠. 가자지구는 이미 좀 어렵다고 보고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가자지구도 상당히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지금 목표가 쿨을 빼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도 주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겉으로는 항상 이스라엘이 잘했다, 이란이랑 헤즈볼라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래도 저 대선 앞두고 유대인 자금이 워낙 또 막강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속내는 어떨 거로 보세요? 속내는 쓰리죠.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요? 더군다나 이제 배은망덕하죠. 배은망덕감, 배신감. 왜? 바이든이 이번처럼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전쟁 중에 직접 전쟁 중에 예루살렘 바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무기, 외교 필요한 거 다 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해줬으면 네가 예. 몇 가지 내가 요구하는 거는 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인지 예. 나타냐고 전혀 뭐 마이웨이입니다. 미국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휴전 협상하고 정리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그게 미국 민주당한테는 그게 훨씬 유리하죠. 안 그러면 지금 트럼프한테 계속 외교적 실패라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바뀔 거로 보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 후보도 나타냐후하고 트럼프 제1기에 얼마나 친했습니까? 예. 지금 나타냐후 트럼프만 대기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민주당 정부보다는 공화당 정부가 편할 것이다. 강경파인 네타냐후에게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학 유럽연화 연구소 대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